오늘 한번 살펴볼 미국 기업은 레딧입니다. 네. 그래서 레딧 왜 내리고 왜 오를까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처음 영상을 구글로 이제 올렸었는데, 놀랍게도 이게 조회수가 아주 조금이긴 한데 찍히고 구독자도 막 두세 명. 이게 진짜 어떤 이 영상을 보시고 하신 건지 아니면 실수로 누르신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찍혀서 기분이 좋네요. 뭐 진짜 5명만 봐도 좋다는 마인드로 좀 영상을 이렇게 녹화를 하려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레딧에 대해서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딧이라고 하면 이제 약간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딧에 대해서 이게 뭐 하는 기업인지부터 이제 설명을 하면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딧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좀 웹에 비중이 높은, 그러니까 컴퓨터나 모바일 웹에 으로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는, 기본적으로는 커뮤니티 형태의 광고 사업을 펼치는 SNS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듯이 이제 북미에서 어떻게 보면 최대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여기에 이제 레딧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아무래도 커뮤니티 안에 커뮤니티라고 이제 적어뒀는데, 챗GPT가 이제 딱 한 줄로 요약한 이제 레딧을 커뮤니티 안에 커뮤니티라고 딱 요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레딧은 저희 인간의 어떤 관심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관심사를 관심사별로 쪼개서 진짜 많은 수의 서브 레딧으로 구성해서 이 각각의 커뮤니티 안에 작은 커뮤니티별로 자생적인 어떤 규칙과 문화 형성되고, 그 안에서 유저들끼리 서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댓글을 달고 소통을 하는 형태의 SNS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주 희소하고 막 되게 니치한 형태의 취향까지도 이 레딧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흥미로운 특징은 여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글과 이제 인간 사이의 소통은 전부 100% 사용자 생성 컨텐츠다. UGC라고 써 있는데 이제 User Generated Content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SNS 대비 더 밀도가 좀 더 진한 커뮤니티를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딧이라는 커뮤니티가 되게 흥미로운 이유가, 물론 이 세상에 되게 많은 SNS의 종류가 있고 지역별로도 분화되어 있을 텐데, 이게 레딧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아래 이제 이미지들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레딧하고, 제가 일부러 주식에 관한 그 커뮤니티를 구글에 쳐서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에 관한 레딧하고 스톡스로 있는 주식도 있고, 오른쪽에 이제 토픽별로 인터넷 컬처, 게임, Q&A, 뭐 테크놀로지, 팝컬처, 무비 앤 TV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다 되게 자잘한 이제 흔하디 흔한 대중문화의 영역도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 레딧이 되게 좀 독특한 커뮤니티인 게, 일단은 뭔가 세련된 느낌보다는 이제 유저들이 무식하게 모여서 서로 막 글을 쓰면서 대화를 하고 각자의 좀 방식으로 노는 좀 그런 SNS여서, 이제 인스타그램처럼 이제 되게 요새는 요즘 시대 SNS 되게 이미지 기반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서 레딧은 좀 글 기반이다. 그리고 좀 밈과 바이럴, 그러니까 어떤 소문과 소식들이 좀 퍼지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내가 아는 사람들 주변으로 이제 소식이 퍼지고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퍼진다면, 여기서는 되게 익명의 공간임에도 소문과 소식과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곳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딧이 독특한 점은, 일단은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DAU라고 하는 데일리 액티브 유저, 그리고 이게 되게 이 숫자 자체가 이제 고유 유저 수, 그러니까 겹치는 중복이 아니라 고유 유저 수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대략 108 밀리언, 즉 1억 이상의 데일리 액티브 유저를 기록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억 명 들어온다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한국에서는 약간 생소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북미에서는 진짜 메가톤급 플랫폼이고, 이 레딧이 특이한 이유는 여기에 이제 아래 써있듯 북미 유저풀을 좀 메인으로 삼고 있고,
관심사가 뚜렷하게 나눠지다 보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는 좀 더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미의 구매력 있는 고객들을 관심사별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광고 단가로 추측된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제가 무슨 업계에서 이 수치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높은 광고 단가의 어떤 북미 유저들을 좀 몰아서 잡고 있는 좀 특이한 SNS다로 이제 특징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오늘 이 레딧이라는 기업을 가져와서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부분이 해소되면 오르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레딧은 이제 기업 공개를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갓 1년이 넘어서요. 그래서 IPO 이후 급등과 급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첫 번째 아래 이게 그냥 똑같은 그래프 그냥 시점별로 잘라서 가져온 건데 이제 보시면 고점까지 IPO 이후 1년이 안 되는 남짓한 사이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4배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고점 부근을 찍고 이제 관세 이후로 넘어서 6월 시점까지 50% 이상 주가가 빠졌고 또 그 안에서 보면 또 최근에 엄청나게 또 급등하고 있어요. 급등까지는 좀 그렇지만 20% 이상 최근 뭐 한 달 사이에. 그래서 이 레딧이라는 주식이 일단 변동성이 엄청 크다. 그러니까 레딧이라는 기업 자체도 좀 독특한데 이 와중에 기업 공개를 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좀 심하다. 여러 뉴스들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의미에서 좀 매력적인 좀 기업인 것 같아요. 좀 특이하고 또 희소하고. 저도 당연히 이제 레딧이라는 이 주식을 막 구매했다가 예전부터 뭐 트레이딩도 하고 지금도 뭐 샀다가 팔았다가 보유 중인 상황인데 이제 레딧이라는 주식이 어쨌든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그 자체의 주식이기 때문에 약간 더 밈 주식처럼 거래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IPO 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장에 풀린 물량도 별로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와중에 이 기업, 이 주식, 레딧이라는 이 주식, 그리고 이 기업의 특성 자체가 약간은 밈처럼 좀 더 트레이딩이 좀 더 빠르고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변동성이 심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뭐 오늘 그런 기술적인 이야기, 차트에서 무슨 매매 방식, 단기 매매, 기술적인 이야기를 할 건 당연히 아니고요. 레딧이라는 기업이 비즈니스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좀 천천히 다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약간의 생소할 수 있는 이 레딧이라는 기업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이 레딧이 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냐, 그리고 레딧은 그러면 어쩔 때 오르고 어쩔 때 내리냐를 좀 보면 일단은 첫 번째 DAU 수치가 가장 중요하다입니다. 그래서 현재 25년도 1분기 최근 실적 발표가 있었고 이제 실적 자체는 기대를 다 시장 기대치를 다 비트시키면서 실적 자체는 굉장히 호실적이었어요. 그래서 DAU 자체는 성장세가 유지됐어요. 약 전년비 31% 성장세로 나쁘지 않게 성장을 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DAU 수치가 1억대에 접어들면서 모멘텀이 둔화될 수 있다는 자연스러운 우려가 좀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시장에서 무려 1억 명의 유저들을 잡아놨으면 당연히 그 연령층, 그 타겟 데모그래픽의 연령층의 수치는 줄어들 거고 마치 물고기를 바다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물고기가 줄어들듯이 DAU 역시 그 어떤 플랫폼이 돼도 DAU 증가세가 계속 오히려 올라가면서 모멘텀을 계속 뚫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1차적인 우려가 나올 시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와중에 현재 DAU의 약 50% 이상이 구글 검색에 의존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이 수치가 정확히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구글 검색 방식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의존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검색 알고리즘 업데이트 시 이제 리스크가 높다입니다. 실제로 레딧이 이번 25년도 1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수치가 너무 좋아서 주가가 제 기억으로 20% 가까이 순식간에 급등했었는데 이제 컨퍼런스 콜 때
이제 레딧의 C레벨과 이제 뭐 기타 Q&A를 할 때 지금 구글이 검색 알고리즘이 변화하고 있어서 레딧이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 말 때문에 곧바로 주식이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DAU 증가세가 구글의 검색에 너무나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구글이 레딧으로 이어지는 그 유저의 플로우를 어떤 식으로든지 막게 되면 레딧의 DAU 성장세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가 일단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레딧이 뭐 하는 데인지는 뭐 얼추 알겠는데 DAU가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너무 당연하게도 레딧은 커뮤니티, SNS, 광고 사업을 하는 플랫폼이고 당연히 이 플랫폼 안에 들어오는 숫자가 가장 중요한 수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성장주, 그러니까 기술 기반의 성장주 성격을 레딧이 띠고 있기 때문에 DAU 증가세가 유지된다는 가정으로 밸류에이션이 보통 잡혀 있고 만약 이 DAU가 조금이라도 둔화되는 리스크가 나오면 이 레딧 주가에 가장 큰 직격탄을 맞는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레딧이 무슨 어떤 성숙기에 접어든 시장이 아니잖아요. 성숙기에 접어든 그 플랫폼이나 기업이 아니잖아요. 갓 IPO를 한 고성장주인데 만약 벌써 DAU의 성장세가 어떤 캡에 도달했다면, 어떤 한계에 도달했다면 이것은 성장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 보시면 DAU 성장세를 유지함과 동시에 구글 검색 의존도를 낮출 것인가. 그러니까 구글로부터 들어오는 유저가 아니더라도 레딧 자체가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레딧으로 들어올 것인가가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북미 유저풀이 가장 얘네들이 크게 잡고 있는데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기존에 확실하게 잡고 있는 제1시장의 경우 유저 성장세는 둔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레딧이 타겟을 하고 있는 그 유저 데모그래픽에 이미 많이 도달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유저 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저도 약간 의외였던 부분인 게 레딧이 인터내셔널 DAU 그러니까 북미가 아니죠. 미국을 제외한 유저 DAU 수치가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꽤 매력적이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미는 5천만 명 정도의 DAU인데 글로벌리 그거만큼 그리고 그거만큼 이상의 수치를 하고 있구나 해서 이거는 꽤나 레딧의 그 성장 매력도 중 하나다입니다. 그 다음 뭐 매출 수치야 뭐 너무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레딧이 당장 눈에 보이는 매출 수치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기는 해요. 이것은 DAU 고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광고 사업 최적화라면 매출은 좀 따라오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희가 ARPU, ARPU라고도 누군가 부르는 것 같던데 이제 들어오는 유저 하나당 얼마의 돈을 매출로서 벌어들이냐인데 이 ARPU가 당연히 순수 레베뉴 수치보다도 좀 더 중요하겠죠. 유저에 들어오는 물론 뭐 그 숫자가 그 숫자겠지만 유저만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광고를 집행해서 돈을 버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RPU가 물론 여기 YOY로 23%가 증가했다라고 보고 있지만 24년도 4분기에 비해서는 약간 줄어들었네요. 근데 물론 이건 제가 광고 사업을 몰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뭐 사쿼터가 전통적으로 그냥 뭐 잘 나오는 시즌일 수도 있죠. 시즈널리티가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여튼 만약에 레딧이란 주식에 관심이 가지신다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어떤 뉴스 혹은 수치는 단언컨대 DAU고 수치가 아니라 외부 어떤 이런 뉴스류라고 하면 검색 알고리즘, 검색 의존도, 즉 레딧을 통해서 유저 인플로우가 이루어날 때 어떤 방식으로 들어올 거냐 그거에 대한 뉴스가 가장 중요하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막 말은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잘 잘 전달될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 쟁점 2입니다. 어떻게 보면 레딧이 IPO 이후 미친 듯이 폭증했던 제가 생각할 때는 핵심 이유였던 것 같은데 레딧이라는 게 AI 모델의 학습의 어떤 희소 원유인가? 이 비유적 표현인데 이거 챗GPT가 뽑아준 비유적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저희가 LLM이라고 하는 Large Language 모델의 개발에 무한 경쟁에 돌입을 했고
오픈 AI뿐만 아니라 뭐 일론 머스크의 XAI의 뭐 그록도 있을 거고 페이스북의 페이스북이 아니죠. 메타의 라마도 있을 거고 엔트로픽 같은 스타트업 기반의 서비스도 있을 거고 구글 같은 대기업도 있을 거고 사실상 이 LLM의 진짜 전쟁의 전성기인데 이제 최근에 그런 뉴스를 봤어요. 이제 AI 모델이 이제 웹상에서 이 세상에서 학습할 수 있는 언어 데이터가 곧 고갈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언어 데이터가 새롭게 매일매일 엄청난 양으로 생성되는 레딧이 핵심 AI 모델 학습의 어떤 핵심 연료로 주목을 좀 받았다. 그 하입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좀 주가가 급증한 좀 배경이 있지 않나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내용 설을 얘기하기 전에 이 아래 왼쪽 아래 뉴스 제가 하나 따왔는데 이제 이게 최근 뉴스예요. 최근에 레딧이 AI 이제 이게 지금 번역이 좀 이상해서 좀 번역 이거 구글 번역이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튼 레딧이 이제 엔트로 엔트로픽이 레딧의 AI 데이터를 무단으로 스크래핑해서 학습시킨다라는 의혹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래 보시면 레딧은 원래 오픈 AI와 구글과만 데이터 제공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상태고 심지어 흥미롭게도 오픈 AI의 샘 알트만은 레딧 지분을 8.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딧은 현재 실제로 이 언어 모델 학습에 있어서 데이터를 오픈 AI와 구글에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고 심지어 이 우리 언어 AI 모델의 아버지인 샘 알트먼이 레딧의 3대 대주주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딧이 분명 이 LLM 개발에 있어서 AI 데이터가 아니죠. AI 학습을 위한 언어 데이터를 계속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좀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였어요. 그런데 이거 자체만 들으면 꽤나 흥미롭고 매력적인 이야기지만 그래서 실제 매출이 얼마 반영이 되는데 하고 제가 25년도 1분기 실적 보고서를 뜯어보니 기타 매출로 잡혀 있는데 약 33.7밀리언. 그런데 이게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약 9%, 8.6%밖에 사실 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레딧의 어떤 미래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 현재 매출 비중에는 광고 매출에 비해서는 약간은 과소한 비중이다. 입니다. 또한 프라이버시 규제가 이제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레딧이 무한정으로 생성되는 모든 유저들이 대화, 유저들의 댓글 이런 데이터를 전부 다 돈을 받고 팔 수 있는지에 대한 공급 측면에 좀 이슈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레딧의 대화 특성상 이게 양날의 검일 수도 있는데 이제 소위 밈과 잡담 내용의 비중이 높아서 이게 과연 얼마나 데이터 품질이 무한정 매력적일 것인가에 대한 좀 공급 측면에 수요 측면에 좀 제약도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레딧의 언어 데이터는 분명히 매력적이고 오픈 AI와 구글이 자사의 언어 모델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매력적이나 일단은 현재로서 매출 비중이 희소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일단 따져봐야 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아직은 이 LLM이 개발 경쟁이 끼케야 뭐 2년 정도 됐는데 물론 그거에 비해서 언어 모델의 수준은 정말 무서울 정도지만 발전 속도가 무서울 정도지만 이 레딧의 현재 데이터들이 앞으로 생성이 계속 될 텐데 매일매일 1억 명의 고객들이 대화를 하면서 유저들이 대화를 하면서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매력적인 고품질의 데이터일 것인가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레딧의 어떤 AI 학습 모델의 강력한 이 무기가 되는데 레딧의 데이터는 이것의 매출 수치를 미래에 좀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매출 수치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라이선싱 계약을 이 탑 테크 기업과 하는지 또한 이런 엔스로픽 같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좀 의심되는 기업들이 레딧의 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레딧이 온전히 그
플랫폼 파워를 지킬 수 있는지를 좀 봐야겠죠. 그래서 한 줄로 썼지만 레딧은 지속적으로 AI 학습 위한 언어 데이터 제공, BM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딧의 제2 사업 영역으로서의 레딧의 밸류를 증가시켜주는 좀 요인이 되겠죠. 레딧의 1밸류는 당연히 광고 사업일 거고요. 근데 그 매출은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AI 학습의 희소 원유 이 부분이 좀 핵심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레딧의 데이터가 그럼 어떤 부분에서 더 매력적이지? 이거를 제가 GPT의 추론 가장 이제 구조화를 잘하고 가설을 잘 뽑아내는 O3 모델에게 딱 시켰더니 무려 6초 만에 바로 뱉어냈습니다. 그래서 꽤나 설득력이 있는데 이거 그냥 스크린샷을 따왔는데 첫 번째는 깊이 있는 문제 해결 대화래요. 이들의 말에 의하면 서브레딧의 구조, 그러니까 어떤 특정 관심사와 질문에 대해서 스레드 형태로 누가 질문을 하면 그 아래 답변들이 달리거든요. 그리고 그 답변에 대한 또 질문, 질문에 대한 답변, 답변에 대한 질문 이게 구조화돼서 마치 이슈 트리처럼 쫙 펼쳐지는데 이게 장기간 축적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맥락이 있는 이 대화가 이제 뭐 기록이 된다. 근데 이거는 5번과 좀 똑같네. 어쨌든 1번과 5번이 좀 그렇다. 그래서 2번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레이팅이 이루어져서 정보 밀도가 높다는데 이건 뭐 다른 플랫폼도 비슷하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2번은 아직은 딱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3번. 3번은 역시 레딧의 좀 가장 뚜렷한 특징인 것 같아요. 극단적 니치.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독특한 서브컬처라고 하나요? 그 특정 데이터에 대한 마니아층들의 대화가 꽂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면 또 트위터라고 하면 물론 다양한 대화를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시간 어떤 뉴스와 소식에 대한 자극적인 대화가 좀 주요 좀 관심사라면 레딧은 약간 트렌드도 쫓기도 하지만 진짜 특이한 개인의 취향 혹은 특이한 개인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게 굳이 지금 되게 시의성이 높고 모두가 주목하는 주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AI가 현재로서는 되게 범용적인 AI 툴이잖아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챗GPT는 이것저것 다 잘하는 AI 툴이에요. 맞죠? 그런데 점점 AI는 분명 니치한 목적으로 분화가 될 거고 예를 들어 전 안 써봤지만 이미 뭐 논문글 유형을 잘 쓰는 LLM 서비스 아니면 뭐 구조화된 사고를 잘하는 LLM 서비스 아니면 하다못해 코딩을 잘하는 LLM 서비스 이미지를 만드는 서비스 이런 것들로 1차적으로 벌써 분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먼 미래가 되면 너무 당연하게도 뭐 5년 혹은 10년 안에는 특정 영역에 대한 특정 버티컬 AI 에이전트가 나올 거고 그러면 레딧의 데이터가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 마지막 4번 보면 자연 발화 언어라고 써 있는데 실제 인터넷 어투 학습 가능. 근데 이게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는 약간은 애매하네요. 왜냐면 소검임, 감정 표현 이게 LLM이 이걸 꼭 학습해야 되나? 아직 딱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하여튼 레딧은 챗GPT O3 모델 피셜 이런 요소들 때문에 다른 SNS 대비 매력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꽤나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딧은 AI 학습의 희소 원유다. 맞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게 희소한 원유긴 한데 이게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인지는 전혀 감이 오지 않고 아직은 매출 비중이 낮다. 만약에 챗GPT와 뭐 예를 들어 챗GPT와 메타의 라마의 성능을 가르는 게 이런 특정한 데이터의 존재 유무라고 하면 라이센싱 단가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런데 있으면 좋고 아님 말고 just good to have 정도면 그렇게 단가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알겠다. 너가 지금 쭉 설명한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레딧은 뭐 좀 특이한 커뮤니티고 뭐 DAU가 뭐 빠르게 증가해?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널뛰기를 하는데 그럼 뭘 확인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몇 개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를 뽑아봤는데 여섯 개 좀 약간 막 쓴 감이 있고 좀 중요한 거 한 세네 개만 좀 확인을 해보면 당연히 DAU의 증가 추세겠죠. 그래서 이 DAU의 증가 추세는 꽤나 크리티컬해서 이제 레딧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DAU 성장세가 고성장을 유지한다는 걸 가정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DAU 성장세가 한 번 꺾인다는 뜻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 게 플랫폼의 성장 끝점이 사실상 계산이 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요즘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사가 많이 분화된 현재 할 수 있는 SNS가 너무 종류가 많고 내가 현실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현 상황에 있어서 DAU가 한 번 꺾였다는 것은 그 뜻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SNS 중에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 스냅도 있고 막 핀터레스트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 진짜 예측이 잘 안 돼요. 레딧도 마찬가지인 게 만약 다음 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 예상 상회, 마진 예상 상회, 가이드라인도 좋아. 근데 만약에 DAU 성장세가 미세하게 꺾인다면 급락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DAU고 북미와 글로벌을 나눈 이유는 북미의 DAU는 분명 성장세가 안 봐도 저는 미세하게 둔화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글로벌은 한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글로벌에서 진짜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입니다. 그래서 아래 제가 이미지를 따온 것 중에 왼쪽 아래에 이제 뉴스 그냥 대충 구글 번역기 돌려서 가져온 건데요. 최근에 이제 실제 레딧에 대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의 형태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고 만약 구글조차 전통적인 방식의 검색 알고리즘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옛날에는 내가 자동차가 궁금했으면 예를 들어 테슬라 모델 Y라 쳤을 때 레딧에 테슬라 모델 Y에 대해 얘기하는 페이지로 바로 유저를 던져줬다면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테슬라 모델 Y 쳤는데 맨 위에 테슬라 모델 Y 설명을 그냥 넣어주는 걸로 구글이 만약에 자사 서비스를 개편한다면 레딧의 DAU는 많이 꺾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레딧 주가를 최근에 계속 눌렀던 가장 1 리스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측에 두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레딧이 그래서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레딧 앤서라고 AI 검색 서비스를 막 출시해서 유저들이 어디 웹에 딴 데 안 들어가고 바로 레딧으로 올 수 있게끔 지금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거에 대해 약간 좀 의구심이 있기는 해요. 레딧 앤서를 낸다고 사람들이 챗GPT나 뭐 퍼플렉시티 안 들어가고 레딧 바로 들어가서 질문을 할까? 좀 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분명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DAU가 너무 중요하다. 그다음에 ARPU 이제 Average Revenue Per 이제 유니크 유저에 대한 것 역시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것은 광고 단가가 물론 광고 시장에 영향도 있을 거고 레딧이 자체적으로 광고 사업을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잘 타겟팅을 하냐에 문제가 있을 텐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디지털 생태계에서 광고 ARPU가 무작정 늘어나지 않는다고 전 이해하고 있거든요. 요새 오히려 꺾이는 추세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거 저 잘 모르겠네요.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래서 ARPU 자체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것은 사실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면 뭐 레딧이 부자 됐겠죠. ARPU를 높일 수 있다면. 다만 조금 더 다른 광고 플랫폼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겠죠. 레딧은 조금 더 관심사 데이터가 명확하니까. 그럼 세 번째는 레딧의 제2 사업이 될 AI 라이센싱 매출 비중 정도로 썼는데 레딧의 데이터가 희소한 건 오케이 인정. 그런데 이게 돈으로 평가 환산을 했을 때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냐는 꽤 중요할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오픈 AI와 뭐 계약갱신을 했는데 그 단가가 엄청나게 뛰었다. 그리고 구글 오픈 AI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랑도 계약을 한두 개 더 한다. 면 레딧의 밸류에 좀 더 고평가를 하게 되는 요소가 되겠죠. 물론 이것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긴 한 게 언어 모델이 기업 간 무한 경쟁 체제인데 이거를 모든 기업의 레딧의 데이터를 다 공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스로픽만 해도 지금 레딧이 고소를 했는데 사실 엔스로픽이 오픈 AI에서 핵심 그 엔지니어들이 과학자들이 나와서 설립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레딧의 3대 주주가 샘 알트만인데 레딧이 오픈 AI에도 이 언어 데이터를 팔고 동시에 엔트로픽에도 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작정 늘릴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건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다음 검색 알고리즘,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변경. 그게 솔직히 문과인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장기적 악재일지 단기적인 것일 뿐인지를 좀 봐야겠어요. 만약 이게 해소가 된다면 저는 꽤 주가의 상방이 꽤 뚫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다음은 뭐 규제나 소송 타임라인 등인데 뭐 크게 중요할 것 같진 않네요. 마진 역시 뭐 ARPU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뭐 레딧이 얼마나 사업을 잘하는지 또 광고 생태계 자체가 해당 분기에 호조였는지 기업들이 더 지출을 하려고 하는지 광고에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가에 당장 단기적 주가에 영향을 분기별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근본적인 펀더멘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펀더멘털은 그냥 DAU 하나, 두 번째는 AI 내러티브에서 얼마나 레딧이 매력적인가 이 두 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딧이 저는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게 정확히 전고점을 찍은 건 아닐 수 있어요. 제가 막 긁었다 보니까 거의 뭐 180불까지 갔다가 아래로 내려올 때는 막 100불 부분까지도 100불 그 아래까지 떨어졌고 이게 관세 피크 때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진짜 언제 다시 스카이로켓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일단 당장 다음 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DAU 수치가 좋다. 성장세가 고성장세가 유지된다. 이런 걸로는 뭐 높게 회복을 금방 할 것 같진 않고 일단은 지난번 분기 실적이 꽤나 견고했기 때문에 저평가를 좀 해소하는 좀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밸류 자체는 너무 그 PER 같은 수치로 보면 너무 고밸류거든요. 왜냐면 IPO 한 지 얼마 안 됐고 고성장 주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일단 그냥 절대적인 시가총액 수치 자체가 막 엄청나게 높지 않아요. 한화로 뭐 한 30조, 20조 후반이나 30조 될 텐데 엄청나게 밸류에이션이 높냐 하면 막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 모멘텀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이거는 그냥 기업 그 자체의 펀더멘털이고 미국 경기 다시 침체로 돌아가고 관세 데이터가 관세의 또 여파가 아직 6월, 7월에 지금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만약 경기 지표가 좀이라도 꺾여서 나오면 당연히 레딧 같은 고성장주, 테크주 바로 꺾이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근데 뭐 그거는 막을 수 없는 재앙 같은 거니까. 그래서 레딧은 그런 의미에서 꽤나 매력적인 기업인 것 같아요. 저도 막 오를 때 샀다가 내려서 막 마이너스 찍히고 다시 최근에 오르고 레딧이 진짜 가장 스펙터클한 것 같은데 그만큼 좀 매력적인 커뮤니티이고 매력적인 좀 기업이기 때문에 또 트레이딩하는 재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튼 레딧은 보면 볼수록 미래 AI 언어 모델들의 어떤 경쟁에도 좀 더 연관이 있고 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관심사로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좀 철학적인 좀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현대 이런 플랫폼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레딧은 좀 매력이 그런 점에서 매력이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오늘 이야기할 것들을 다 이야기한 것 같네요. 그래서 지난번 구글에 이어서 이번에 레딧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음은 어떤 걸 얘기를 할지 가끔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런 플랫폼 혹은 테크 성장주 관점에서 최근에 저도 이제 투자를 막 하고 있는데 어도비도 꽤 재밌는 이야기일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AI와 관련되면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AI로 대체될 것인가 아니면 AI로 수혜를 입을 것인가 이런 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도비도 꽤 재밌을 것 같고 아니면 사이버 보안주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도 꽤나 매력이 있는 기업인데 이것도 꽤나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최근에 전자서명하는 그 솔루션 기업인 도큐사인이라고 있는데 어제 실적 발표 어젠가 실적 발표하고 20% 급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의 이야기를 다뤄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누가 한 명이라도 들어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기업을 이렇게 사고하는 방식이 저는 매력 있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레딧을 예를 들어 주식을 산다 했을 때, 야, 레딧 좀 핫한 SNS래. 야, 빨리 사. 이거 성장할 거야.
이거 밈 주식이어서 쉽게 오를 수도 있어. 이렇게 샀다가 막 급락하면 아, 왜 급락해? 이거 완전 그냥 스캠 주식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고방식은 모르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 큰 도움은 되는 것 같진 않고 근데 반대로 조금 더 구조화해서 생각을 하면 아, 레딧은 근본적으로 이런 기업이고 이런 요소들이 하락과 상승의 트리거구나. 이걸 깨닫는 게 더 매력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챗GPT 유료 모델의 O3 모델이 이런 구조화된 사고에 매우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모델이 6초 만에 레딧이 다른 SNS보다 더 좋다는 가설을 뽑으라 했을 때 5가지를 6초 안에 뽑나 너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기승전 GPT와 AI였는데 여튼 좀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끝내 보려고 합니다.